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 그때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가장 훈련이 힘들었던 부대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7위 팀스피리트 훈련.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배경에는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도발 위협 고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일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7,080일까지 연장되었고 참가 병력도 최초 46,000명에서 1984년 이후에는 무려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농한기인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이 훈련의 특징은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상작전, 해상작전, 공중작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1985년부터는 북한의 화학전 능력을 고려하여 화학전 훈련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참가했던 장병들은 3주 가까이 텐트를 치고 걷기를 반복하며 전투 식량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특히 보병과 포병, 기갑병과는 외부와 고립된 채 무박행군을 하며 극한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미군 본토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어 실전 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규모는 컸지만 정군이 돌아가며 참가했기 때문에 7번째로 선정했습니다. 6위 백골부대 육군 제3사단. 철원 최전방에 위치한 백골부대는 197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을 무자비하게 응징하면서 그 용맹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자부대로 불리던 이 부대는 전후 백골부대로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1973년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당시 박정인 사단장은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필사즉생, 골육지정이라는 구호를 만들었고 경내 구호도 돌격에서 백골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살아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죽어서도 백골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백골부대의 훈련 강도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최전방 특성상 실전과 같은 훈련이 매일 반복되었고 김일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철원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산악훈련과 대간첩 작전 훈련이 일상이었습니다. 박정인 장군은 한경남도 출신으로 1946년 월남한 뒤 군에 투신했고 방공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백골부대는 1970년대 최전방을 지키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백골부대에서 복무했던 선배님들은 지금도 그 강인한 정신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백골 정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체화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5위 대한민국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해병대 특유의 강인한 훈련 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1970년대 해병대는 신병 교육만 육군보다 일주일 더 긴 육주였고 300kg짜리 목봉을 12명이 들고 내리는 목봉훈련은 당시에도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요령을 피우면 그 몫이 다른 동료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단결심과 동료애를 배우는 최고의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해병대는 육해공 어떤 상황에서도 상륙전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높이 11.3m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공수훈련도 기본이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훈련병도 이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투입될 수 있는 무적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3박 4일간의 야지숙영 훈련과 5주차 극기주 훈련은 해병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야지 수경 훈련 중에는 34명씩 조를 이뤄 야외에서 직접 취사와 취침을 함께하며 진정한 전우회를 배웠습니다. 1970년대에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어 해군해병으로 불리며 상륙병과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격화되는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 차장으로 격하되었고 해병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강도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의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 더욱 강한 훈련으로 해병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4위 육군 공수특전단 현 특수전사령부 1958년 창설된 공수특전단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백문호 대령을 지휘관으로 하여 6.25 전쟁에서 활약한 KLO 부대와 유격첩보부대 출신 베테랑 대원들이 창설 요원이 되었습니다. 1969년 특수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3개 여단에서 시작해 1977년에는 7개 여단으로 대폭 증편되었습니다. 이는 1.21 사태 이후 북한의 특수부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공수특전단 대원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에 배속되어 장거리, 정찰임무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70년 3월부터 1971년 3월까지는 맹호백마의 공수지구대 소속으로 파병되어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훈련 내용은 공수기본교육, 특수전교육, 정찰폭파화기 의무통신 5개 주특기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는 울진 삼척지구 대간첩작전, 안면도 계양산, 대간첩작전 등에 실제로 투입되면서 실전 경험도 쌓았습니다. 미군 그린베레의 교육을 받고 온 요원들이 만든 훈련 체계는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 육군 제1특전단에서 한국군 최초로 특수정교육과 공수교육을 수료한 창설요원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 특수정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 특전사는 국가 존망의 위기마다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했으며 검은 베레모는 최정예 부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위 해군 UDTSEAL 해군 특수전전단 1954년 창설된 UDT는 1970년대의 교육 기간이 6개월이 14주로 확대되면서 국군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창기 7명의 요원이 미국 해군 수중폭파대 훈련을 받고 돌아와 25명을 훈련시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BUDS 과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서 각종 혹독한 얼차려와 극한 훈련이 추가되었습니다. 식사 전 턱걸이를 못 채우면 철봉에 매달려 식사해야 했고 훈련 생도는 예 대신 악으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묘지를 찾아가 담력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창기 UDT 교육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미국 교육과정과 육체적 강도는 비슷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미국 BUDS 과정을 수료한 한 장교는 한국 교육과정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증언했습니다. 교관들은 교육생을 수료시키기 위한 인원이 아니라 퇴교시킬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대 특성상 현재의 교관과 교육생이 추후 같은 팀으로 작전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1970년대 UDT는 육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특수부대로 발전했고 1976년에는 네이비실처럼 SE어, 에어, 언드랜드 SEAL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중 폭파와 장애물 제거뿐만 아니라 침투, 정찰, 첩보 획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타군 교육생들도 UDT 교육을 위탁받았는데 이들도 UDT 교육 수료에 대해 큰 애착과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혹독하고 명예로운 과정이었습니다. 2위 정보사령부 특임대에서 설악부대 1970년대 초반 설악개발단 일명 설악부대는 현역군인으로만 구성된 푹파 특수부대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909대였으며 육군첩보부대 HID에서 육군정보사령부 AIC로 이어지는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일 30kg 배낭을 메고 훈련을 받았고 안가 안전가옥에서 통신살인 폭파독도법 등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전은 한 조에 대여섯 명을 편성해서 실시했으며 키퍼라고 불리는 조교가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야간에는 북한산 계곡을 누비며 행군했고 담력을 키우기 위해 동굴에서 낙엽을 깔고 담요 한 장으로 몸을 덮고 돌멩이나 해골을 베고 잤습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침투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은 후 인천대 문산대 전국대 양부대 속초대 운천대 등 예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인천대와 속초대는 지구대의 상침투였고 나머지는 지상대 육로 침투였습니다. 베트남전 경험이 있는 간부들이 만든 훈련 계획은 실전 그 자체였습니다. 특수공작부대 창설을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이충국 예비역 대령은 전략 목표 전술 목표 훈련 계획 등을 정하고 현장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부대 문화상 계급을 알려주지도 않고 부대 내에서 계급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황균 전 정보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원들에게 계급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대 문화였을 뿐 실제로는 군인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 설악부대 출신들은 제대할 때 상병이나 병장 계급장을 받았는데 이는 그만큼 훈련이 길고 혹독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 특성상 일반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가에서 10여 명이 함께 생활하며 특수 임무를 위한 모든 기술을 익혔고 실제 북파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위 공군 684부대 실미도 부대. 1970년대 가장 훈련이 힘들었던 부대는 바로 공군 제20특무전대 209 파견대 일명 684부대 실미도 부대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2325 전대 209 파견대였으며 1968년 4월에 창설되었다고 해서 684부대로도 불렸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 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김일성을 암살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정과자와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지만 그들이 받은 훈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살인 폭파 침투 훈련을 반복했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임무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훈련 중 사망한 인원이 7명에 달할 정도로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군 훈련 체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3년 4개월 동안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며 실미도에 고립된 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파 임무가 취소되었고 이들의 존재가 외부에 공개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부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같은 부대에 있던 기관병 24명 가운데 18명이 훈련병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훈련병 24명은 인천에서 버스를 빼앗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고 생존자 4명도 1972년 3월 사형당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실미도 난동 사건으로 규정했고 30여 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2003년 영화 실미도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1971년 실미도 사건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이들이 받은 훈련의 강도만큼은 1970년대 한국군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군은 이들을 훈련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1978년 공정통제사 CCT를 창설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한국군의 훈련 강도 순위를 보셨습니다. 당시는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던 간부들이 많았고 북한의 도발도 빈번했던 시기였습니다. 1.21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실제로 북한 특수부대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던 시대였죠.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장비도 부족하고 여건도 열악했지만 오직 정신력과 체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는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향토예비군이 조직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 부대의 훈련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최전방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적진 깊숙한 곳에서 말입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켜낸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우이기록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군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